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마인츠 호펜하임입니다. 홈팀 마인츠는 3백을 기반으로 한 3-4-3 구조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노리는 팀이며 전방에 흘러바우는 볼을 등지고 지켜주면서도 뒷공간 침투 타이밍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사이드에서 움직이는 시브는 1대1 돌파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파고들어 컷백 각을 만드는 움직임에 강점이 있으며 이재성은 이 선에서 페널티 박스 앞을 넓게 사용하며 짧은 패스와 원터치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마인츠는 수비 라인에서 중원으로 넘어가는 첫 패스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탈압박 실패 시 사이드 라인 근처에서 볼을 쉽게 상실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더블 볼란테 라인이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리면 박스 앞 공간이 넓게 벌어져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의 왕복거리 증가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 미세한 틈이 계속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마인츠는 순간적인 번뜩임은 있지만 중원 압박 지속력과 세컨드 볼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팀 호펜하임은 포백 기반의 4-3-3 구조로 중원에서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탈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데 능한 팀입니다. 전방의 램펄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간을 열어주고 중앙의 아슬라니는 정면 압박을 받아도 첫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을 성공시켜 중원과 수비를 동시에 벗겨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부둘라우는 활동량과 수비 가담, 커버 플레이가 뛰어나 측면 공간까지 넓게 커버하며 세컨드볼 지점에 먼저 도달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호펜하임은 중원에서 볼을 확보하고 측면 전환을 통해 1대1 돌파나 크로스를 선택하며 공격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중원 3명이 라인 간격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공을 빼앗긴 뒤에도 역압박으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경기 전체 리듬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압박이 한번 터지는 순간 마인츠의 3백 뒷공간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에서 누가 세컨드볼을 더 많이 확보하고 탈압박 후 전환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마인츠는 전방 숫자는 충분히 확보되지만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라인이 한 번에 갈라지는 약점이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윙백이 전진했다가 볼을 잃는 순간 상대의 빠른 전환에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되며 컷백과 세컨드 슈팅에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중원 숫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세컨드볼 회수 비율이 높고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슬라니가 전방 압박을 받은 뒤 탈압박에 성공하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로 공이 연결되며 마인츠 3백은 라인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아부둘라우는 뒤에서 균형을 잡아 커버 범위를 넓히며 볼을 잃어도 중원에서 다시 회수하는 구조를 유지해줍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인츠는 빌드업 선택지가 줄어 롱볼 비중이 늘어나고 세컨드볼 싸움에서 호펜하임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성이 이 선에서 템포를 조절하겠지만 중원 전체가 압박에 밀리면 개인 기량만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호펜하임은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탈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대 진영에서 경기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마인츠 수비 라인이 세컨드 마크 전환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 코너킥과 프리킥 이후 세컨드볼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추가 득점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 체력 부담이 큰 마인츠보다 중원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하는 호펜하임이 체력 관리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홈 이점을 가진 마인츠는 초반 압박과 전방 에너지로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탈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이 길어질수록 경기 흐름은 점차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경기는 3백 뒤 공간 관리가 어려운 마인츠와 중원 탈압박과 커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호펜하임의 구조적 차이가 스코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두 번째 니스 마르세유입니다. 홈팀 니스는 3백을 기반으로 한 3-4-3 구조에서 수비 숫자를 우선 확보한 뒤 측면 전환과 빠른 역습으로 균형을 맞추는 팀입니다. 전방의 케빈 카를로스는 볼을 등지고 지켜주면서 짧은 연계 패스로 이선 자원의 침투를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가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방향 전환이 좋은 윙어로 좁은 공간에서도 수비수를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돌파가 강점입니다. 부다위는 중원과 측면을 넓게 커버하며 압박 참여와 세컨드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나서 팀의 활동량을 책임지는 자원입니다. 다만 니스는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해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더 상황까지는 대응할 수 있지만 흘러나온 볼 처리 타이밍이 늦어
박스 앞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로 인해 파이널 서드 근처에서 상대 이선에게 여유 있는 슈팅 각을 내주거나 두 번째 정확한 크로스를 허용하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겹치면 세컨드 존 반응 속도가 떨어져 세트피스 한 방에 경기 흐름이 넘어갈 위험이 큰 구조입니다. 원정팀 마르세유는 포백 기반 4-2-3-1 시스템으로 점유와 전환 속도를 모두 살리는 공격적인 팀 컬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의 오바메양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트라이커로 한 번 라인 브레이킹에 성공하면 골문 앞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그린우드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을 잡는 순간 빠른 킥 모션과 정확한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하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과감한 중거리 시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더블 볼란테 자리를 맡아 수비와 빌드업 사이 균형을 맞추며 두 줄 수비 앞에서 세컨드볼 경합과 압박 타이밍 조절을 동시에 책임집니다. 마르세유는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 시 좌우로 넓게 펼친 뒤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장신 센터백 자원들과 오바메양, 그린우드가 세트피스에 동시에 가담하면 박스 안과 세컨드 존을 장악하는 장면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컨드 볼이 흘러나오는 지역에는 이선 자원을 미리 배치해 볼을 회수하자마자 슈팅이나 제크로스로 연결하는 세트피스 조직력도 안정적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마르세유는 세트피스 한 번만 제대로 맞아떨어져도 득점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픈플레이 전술 싸움만큼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입니다. 홈팀 니스는 3백과 윙백을 활용해 라인을 다양하게 조절하며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를 활용한 역습으로 마르세유 뒷공간을 노리려 할 것입니다. 부다위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병행한다면 전반에는 균형을 유지하며 마르세유의 전진을 막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한 문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너킥이나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첫 헤더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흘러나온 볼 처리에 실패하면 박스 앞 세컨드볼을 마르세유에게 계속 헌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마르세유는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좌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폭넓게 활용하며 라인 간격을 흔들어가는 전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세컨드볼이 많이 떨어지는 지점을 점유하며 볼 회수 후 바로 사이드나 전방으로 전환해 니스의 압박 균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린우드는 세컨드 존 근처에서 볼을 잡는 순간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오바메양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들과 함께 박스 안 제공권에 가담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접점에서 마무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스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존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면 마르세유의 장신 자원들과 전방 공격진이 이 지역을 선점해 득점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픈 플레이에서도 니스는 보가의 드리블과 케빈 카를로스의 버티는 움직임으로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트피스 집중력 저하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선제골을 만든 뒤 점유를 늘리면서 필요할 때마다 세트피스와 전환 공격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어 리드를 유지하는 능력도 안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컨드볼 경쟁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전방 마무리 차이를 고려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세유 쪽 흐름이 짙게 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스가 홈에서 버티더라도 승부처에서 세컨드 존 방어가 흔들린다면 마르세유 상위권 클래스 앞에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프레스턴 노스 블랙번입니다. 홈팀 프레스턴은 3백 기반의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가운데 블록을 두껍게 세운 뒤 전방부터 묵직하게 압박을 거는 팀입니다. 제비스는 최전방에서 뒷공간을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거나 라인 사이를 찢어내는 움직임으로 팀 공격을 이끕니다. 스미스는 윙백 포지션에서 터치라인을 따라 오버래핑을 반복하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박스 안에 정확한 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토다르소는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하고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는 옵션도 갖추고 있습니다. 프레스턴의 장점은 중원 숫자를 바탕으로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를 세트피스까지 연결하며 공수 전환을 매끄럽게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세트피스 패턴이 다양하여 단순히 한 명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활동량이 올라가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고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전개하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결국 프레스턴은 3백과 두꺼운 미드필드 라인, 세트피스 완성도를 기반으로 경기 내내 끈질기게 상대를 괴롭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팀 블랙번은 포백 기반의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이선에서 기술 좋은 자원들이 공을 오래 소유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오하시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좋아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거나 세컨드볼을 노리는 공격수입니다. 카르고보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인을 시도하며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 슈팅 각을 만드는 패턴을 자주 사용합니다. 시드네이 타바레스는 이선 중앙에서 전진 패스와 라인 사이 침투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블랙번은 시즌 초반부터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하며 14경기에서 19실점을 허용하여 경기당 평균 1실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 풀백과 센터백 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추가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맞이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크가 풀리며 세컨드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박스 안 혼전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뒷문이 불안해 90분 내내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블랙번은 현재 수비 조직력으로는 압박과 세트피스를 갖춘 팀을 상대해 경기 내내 흐름을 버티기에는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프레스턴의 3백과 중원 장악력, 세트피스 완성도가 블랙번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입니다. 프레스턴은 홈에서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고 제비슨과 스미스의 움직임을 활용해 블랙번 포백 사이 간격을 끊임없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토다르손이 세컨드볼을 빠르게 회수하며 템포를 끌어올리고 압박이 통하는 구간에서는 상대 수비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블랙번은 타바레스와 카르고보를 중심으로 전방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균형을 잡으려 하겠지만 이미 14경기 19실점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수비 내구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프레스턴이 측면에서 얻는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는 세트피스 패턴과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블랙번 수비를 지속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백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블랙번은 세컨드볼 관리와 박스 안마킹이 동시에 붕괴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므로 프레스턴의 세트피스 공세를 90분 내내 막기 어렵습니다. 전반 초반 블랙번 역습이 위협적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프레스턴 쪽으로 무게가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레스턴은 압박이 통하는 구간마다 상대 진영에서 프리킥과 코너킥을 얻어 세트피스를 활용해 경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블랙번이 라인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프레스턴 점유율과 세컨드볼 우위가 강화되어 경기 템포를 지배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제비슨이 뒷공간을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파울 유도와 경고 누적 같은 요소까지 프레스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프레스턴 쪽이 뛰어난 상황에서 한 번의 코너킥이나 프리킥의 경기 균형을 깨는 장면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블랙번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처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실점 기록과 세트피스 완성도, 중원 압박 지속력을 종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프레스턴이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구도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경기 흐름과 전술 구조를 고려했을 때 프레스턴이 홈에서 경기 템포와 리듬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발렌시아 레반테입니다. 홈팀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촘촘히 세운 뒤 측면 전개와 크로스를 통해 마무리를 노리는 스타일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다니 라바는 좌우를 넓게 쓰는 윙 자원으로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마다 수비수 간 거리를 확인하고 컷백과 크로스를 번갈아 선택하며 상대 박스 근처에서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미드필더로 짧은 패스로 흐름을 안정시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측면으로 전환해 상대 수비 블록을 넓히는 전환 패스를 시도합니다. 하비 게라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발렌시아는 양 측면에서 꾸준히 크로스 장면을 만들고 장신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들이 박스 안 제공권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경기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자원이 타이밍 점프를 통해 한 번만 제대로 볼을 맞히면 묵직한 헤더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관중 분위기를 등에 업고 공중전을 몰아치는 경향이 있어 후반 막판일수록 세트피스 파괴력이 더욱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결국 발렌시아는 90분 동안 꾸준히 상대 박스 안으로 볼을 떨어뜨리면서 승부처에서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정리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팀 레반테는 5백 기반의 5-4-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낮추고 두꺼운 수비 블록을 형성해 버티는 데 초점을 맞추는 팀입니다. 이반 로메로는 전방 1톱으로 나서며 수비에 시달리면서도 뒷공간을 한두 번 노려보는 역할을 맡지만 전술 특성상 고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로저 브루게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역습 전개 시 첫 번째 패스를 책임지는 자원으로 공을 잡았을 때 빠르게 전방을 보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공격 관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수비 가담과 라인 간 간격 조절에 참여하는 미드필더로 5백 앞에서 두 줄 수비를 정리하면서도 역습 전환 시 좌우로 넓게 움직이며 지원을 시도합니다.
레반테는 수비 숫자가 많아 오픈플레이에서는 박스 안을 촘촘히 지키지만 경기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킥이 올라가는 순간 상대를 놓치거나 마크 전환 타이밍이 늦어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장신 자원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레반테는 버티는 힘은 있지만 경기 후반 승부처 세트피스에서 집중력과 마킹 디테일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숫자 싸움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와 공중전에서 어느 팀이 더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홈팀 발렌시아는 4-4-2를 기반으로 양 측면에서 꾸준히 크로스를 올리고 장신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들을 앞세워 박스 안 제공권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단일 라바와 같은 측면 자원들은 수비 간격을 벌린 뒤 박스 안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려 두 번째 상황까지 고려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펠루와 하비게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측면으로 공을 뿌려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할 것입니다. 반면 원정팀 레반테는 5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라인이 점점 수비 쪽으로 내려앉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픈 플레이에서는 버티더라도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많이 내주며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을 계속해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레반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저하입니다. 킥이 올라가는 순간 상대를 놓치거나 마크를 바꿔잡는 타이밍이 늦어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장신 자원을 놓치는 장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발렌시아는 이 약점을 활용하여 장신 센터백과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세트피스마다 적극적으로 박스 안에 투입해 타이밍 점프를 노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반 70분 이후 특히 경기 막판 승부처에서는 발렌시아의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레반테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트피스를 연속으로 막기는 쉽지 않으며 한번 마크를 놓치는 순간 묵직한 헤더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오픈플레이에서 무리하기보다는 꾸준히 상대 박스 근처에서 세트피스를 만들어 후반 승부처에 모든 힘을 실어 넣는 운영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레반테는 파울 관리와 마킹 디테일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패턴을 감안하면 후반 집중력 저하를 완전히 지워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발렌시아는 홈 경기 이전과 장신 자원을 활용한 세트피스 파괴력을, 레반테는 후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라는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승부처에서의 헤더 한 방이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